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 여성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몇 년 전 아이를 낳고 나서는 부쩍 다른 사람들 사는 이야기에 귀가 기울여지곤 해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서 예전엔 보지 않았던 소소한 사람들의 인생사부터 이곳 사연 채널들까지 가리는 것 없이 보고 듣고 있답니다.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사연 하나 정도는 생긴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다른 분들이 겪은 이야기가 작든 크든 나에게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직 이렇다 할 큰일까진 겪진 않았지만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거나 시댁 가족분들과 갈등을 겪으며 참고 계신 며느리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가 무료한 시간에 도움이 되는 흥미거리가 돼도 만족하지만 이왕이면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더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4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30이 넘어 남편을 만나 1년 반 동안 연애를 하는 동안 나이보다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네요. 남들은 한참 어린 남편을 만난 저를 능력자라고 말하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제게는 말 못할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 사랑만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저 역시 연하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어요.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하고 서로 양가 집안에 결혼 이야기를 전했을 때만 해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예비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 대부분의 문제가 시댁 가족들로 인해 생기는 것처럼 저 역시도 시댁 가족과 부딪히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보다 더 꼬장꼬장한 어린 시누이를 만나게 되면서 말이죠. 우리 동준이가 콩깍지가 씌었나? 동준이한테 듣던 것보다 훨씬 들어 보이네? 나이가 몇이에요? 남들이 보면 둘이 커플이 아니라 이모 조카인 줄 알 듯. 시누이가 저를 보자마자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들먹이며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더러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인다더니 30 넘어 노처녀로 20대 남편을 얻어 좋겠다느니 하며 면전에 대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 시누이를 보며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 시누이가 저보다 1살 어렸는데도 말이에요. 일부러 제 기를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 건진 몰라도 너무 무례한 시누이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싫은 내색 한번 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보다 많은 나이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것도 대충 생각하기도 했었고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라는 생각에 굳이 나쁜 인상을 줄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시누이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탓에 더더욱 참을 수밖에 없었죠. 아버님께서 사고로 일찍이 돌아가시게 되며 시어머니 홀로 자식 둘을 기르시게 됐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탓에 어머님께서 일을 나가시면 시누이가 대신 부모 노릇을 하고 동생을 챙기며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장녀로서 집안의 희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자기 누나에게 대들어본 적이 없었고 시어머니 역시 그런 시누이를 무척 각별하게 여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의 입김이 셌던 만큼 첫인사 자리에서도 며느리가 될 제게 시어머니 대신 시누이가 나섰던 거죠. 그런 시누이는 제가 남편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뭐든 나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저를 하대하고 무시하며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고 참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시누이보다 어린 것도 아니고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인데도 철없는 아이 대하듯 무례하게 구는 시누이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런데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시누이를 말릴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시누이가 잘한다며 더 부추기시더라고요. 우리 동준이가 워낙 세상 물정 모르고 아직 어려서 둘이서 결혼 준비하는데 걱정이 많았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많이 도와줄 테니까 올케는 내 말만 잘 따라와. 알겠지? 그래, 원래 현지 얘가 우리 집 기둥 아니냐. 나야 제대로 도와줄 수 없으니 현지 말처럼 니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현지한테 물어보고 현지 말 잘 따라라. 세아가 너도 앞으로 우리 현지 언니처럼 잘 따르고 말도 잘 듣고 알겠니? 1살 어린 시누이를 저보고 언니로 모시라느니 아무것도 모를 테니 시누이 말만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정말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누이가 저희 결혼에 큰 도움이 될 일이 없어 보였거든요. 애초에 도움 주실 수 없는 시댁 사정으로 인해 저희들끼리 알아서 저희 힘으로 결혼하기로 했던 상황이었고 도움을 바랄 것도 결혼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운 것도 없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시누이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왜 그렇게 시누이 말을 따르라고 하시는지 그것만 봐도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를 얼만큼 의지하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었죠. 그래도 저에게 시어머니 될 뿐이고 시누이가 될 사람이니 처음에는 그러려니 생각하려 했었던 저도 점점 도를 넘는 시누이의 만행에 질려가게 됐습니다. 시누이가 정말 배울 만한 점이 많고 든든한 성품이라면 어떻게든 이해를 하려 했겠지만 사실 시누이는 그 나이 먹도록 행실도 좋지 않았고 아직 취직도 하지 못한 백수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어릴 적 부모 대신 동생을 돌보며 고생만 했던 탓에 그런 거라 한탄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핑계 같았어요. 그래도 간간히 알바를 하며 지낸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 나이까지 변변한 직업이 없는 게 자랑은 아니겠죠.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잘났다 싶으신지 시어머니는 그런 저와 시누이를 사사건건 비교하며 자기 딸이 최고라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비호 아래 있던 시누이 또한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상황에서 괜히 콧대만 높아져 제게 막 나오고 선을 넘는 행동들을 자주 하고 있었죠. 매번 주제넘게 참견하며 어른 행세하는 시누이와 그런 시누이를 더 부추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결혼 전부터 시댁 문제로 골머리를 썩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결혼을 엎을 만큼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어느 정도 흘려들을 건 흘려들으면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명절을 맞게 됐던 어느 날, 저는 시댁의 새 식구이자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준비하고 정말 허리 휘도록 고생을 했어요. 하루 종일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들을 올려 차례를 지내고 저 혼자 뒷마무리까지 전부 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제사할 때 썼던 제기들까지 싹 닦아서 넣어놓은 뒤 저도 저희 친정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려 친정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짐을 챙기려는 저를 보고 시누이가 별 이유도 없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어머 올케,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 뭐 시키실 일 더 있으세요? 정리도 다 했고 저도 이제 친정에 가보려고요. 가기는 어딜 간다는 거야? 시집 온 여자가 갈 곳이 어딨다고? 올케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어디 시집 온 며느리가 도망가듯이 친정을 가겠다 그래? 올케는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는 집에도 가지 말라고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도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까지 불이 나게 달려오셔서는 시누이 말에 동조하시며 시누이와 함께 저를 타박하시는 겁니다. 새아가, 너 지금 어디 갔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외가 경우가 없구나. 너희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가겠다는 거니? 아니, 엄마, 누나, 제사도 다 끝났고 더 할 일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이제 저희도 가봐야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미 너무 오래 있었어요. 저희 그만 가볼게요. 예? 동준이 너 가긴 어딜 가겠다는 거야? 그 집 식구들은 너 없어도 괜찮지만 우린 너희들 가버리면 우리 둘이 남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더 이따가 가라. 얘 새아가, 너는 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래, 동준이 너는 벌써부터 네 아내 치마폭에 숨어서 옳게 편만 들지 말고 가족 생각을 먼저 해. 내가 너 이러는 꼴 보려고 그동안 너 위해서 희생한 줄 아니? 명절날 친정 한번 가는 게 그렇게 못할 짓인 건지 남편이 나서서 말려봤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안타까운 가정사까지 들먹이며 저희들의 발목을 붙잡으셨습니다. 결국 남편도 아무 말 못했고 저도 신혼 초부터 시댁에 미운 털이 박히고 싶진 않은 마음에 친정에 가지도 못하고 시댁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어야 했죠. 남편을 봐서라도 맞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 애써 잘 지내보려고 했던 저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고 점점 시댁 식구들이 불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잘 지낼 생각은 접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별일 없이 지내기만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다 백수였던 시누이가 취직을 하게 되며 제가 다시 고달파지고 말았네요. 하필이면 시누이가 제가 다니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 오랫동안 취업을 못했던 시누이가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에 하필 제가 다니고 있으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를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회사 일 관련으로 불려다니게 된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저희 회사 일을 전부 다 아는 것도 아닌데도 시누이의 회사 생활이 걱정이던 시어머니께서 시누이를 도와주라며 저를 하루가 멀다 하고 매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거든요. 그 바람에 저는 퇴근 후 시댁으로 불려다니며 한동안 귀찮아질 수밖에 없었죠. 회사 일만으로 충분히 바쁜 와중에 퇴근을 하고 난 후까지 시달리는 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일로 도움을 주면서 저도 두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 조금은 편한 시댁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까지 시누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했죠. 마음 한켠으로는 제발 같은 팀만 아니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절대 바라지 않던 그 우연이 또 들어맞게 되며 시누이가 하필 제가 있는 팀, 저희 부서로 들어오게 됐네요. 회사에서도 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며 좋아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모습에 저는 앞으로 하게 될 회사 생활이 얼마나 더 고달파질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저는 그때부터 회사에서마저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죠. 시누이는 그나마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회사 안에서는 저한테 꼬박꼬박 존칭을 써가며 공과 사를 지키며 개념 있는 척했지만 퇴근을 하거나 회사 안에서 저와 따로 있을 때는 시누이와 올케라는 가족 관계를 이용해 제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고 회사 일로 저를 곤란스럽게 만들며 저를 괴롭혀대곤 했어요. 일도 못하고 게으른 시누이 때문에 멀쩡히 회사 생활 잘하던 저까지 힘들어지게 됐고
이중적인 시누이를 참고 참던 저는 결국 시누이에게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치사하게도 곧바로 시모에게 그 일을 알렸고, 시누이 말만 들으신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셔서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저만 혼내시는 걸 보며 저도 억울한 마음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고 서운하다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셨는지 핑계를 댄다며 더 화만 내셨습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말대꾸를 해?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생각밖에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니? 네 옳게 좀 도와주고 잘 챙겨주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내 말이 말 같지 않더냐? 아니면 네 옳게 무시한 거야? 아니,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요? 누나 편만 들 게 아니라 양쪽 얘기 다 들어보셔야죠.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누나가 이 사람한테 일 다 떠넘기고 매번 야근하는 거 보고도 미안하다고밖에 못하고 좀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그래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 사람 탓만 해요? 이제 저도 더 못 참으니까 다신 안 보고 싶지 않으시면 앞으로 괜한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어머님, 저도 할 말은 해야 되겠네요. 이제까지 제 형님 챙겨준 거 다 말하면 사람들 놀랄 정도예요. 취업 준비할 때도 도와줘. 뭐 필요하다면 수발 들듯이 해줘. 부족한 용돈까지 챙겨줘. 그뿐이에요. 저희 부부 일 가지고 간섭하고 참견할 때도 괜히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번 회사 일도 제가 신입인 형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회사에다가 말하면 형님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발 적당히 하셔야죠. 어머님도 무조건 형님 편 들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내주면서 그 후로 시누이도 더 이상 회사 일로 저를 괴롭히고 이용하지 못하게 됐고, 시어머니 역시 남편 눈치가 보이시는지 시누이 일로 제게 다른 말을 하지 않으며 거리를 두게 됐어요. 그렇게 한동안 시모와 시누이에게 시달리지 않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그로 인해 심신이 안정이 됐는지 소중한 아이가 저와 남편에게 찾아와 줬습니다. 아이가 생겨 우리 부부는 더없이 행복했지만 저는 남편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임신을 한 상태로 시모와 시누이에게 시달림을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거든요. 두 사람이 저를 괴롭히지 않은 지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있던 중이었으니 슬슬 본래 성격을 드러낼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두 사람 모두 저를 괴롭힐 생각은커녕 조금의 관심도 없었어요. 그때 시누이가 마음에 드는 남성과 잘 돼가고 있던 중이라 온 관심이 그 남성에게 있었거든요. 시누이 나이도 벌써 30이 넘어간 상황이었고, 남들보다 늦은 사회 진출로 인해 결혼 관련에 흠을 잡는다면 잡힐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그 당시 잘 돼가고 있는 남성에게 공을 꽤나 많이 쓰고 있어 저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딸을 이 세상 누구보다 아끼는 시모 역시도 주변 다른 일들에는 안중이 없었고 저에 대한 관심도 없게 됐던 거고요. 어느 집 며느리들은 시댁에서 임신한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걸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전에 당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임신을 한 저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는 시댁 가족들로 인해 되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시댁에서도 회사에서도 이전보다 편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임신한 기간 내내 마음 편히 일을 하던 저는 출산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있을 때 휴직을 하게 됐어요.
몸만 따라준다면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첫 임신이다 보니 부른 배로 인해 일상생활하는 것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회사 생활은 더더욱 힘들었죠. 그래서 휴직을 하고 출산이 남은 기간 동안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가사 일에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퇴근을 하고 온 사람에게 집에서까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저는 불편한 몸을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고 집안일을 맡아서 다 하고 있었죠. 물론 집안일을 쉬엄쉬엄 했고 친정 식구들까지 집으로 찾아와 이것저것 도움을 주긴 했어요. 그래도 힘들긴 마찬가지더라고요. 집안일을 하느라 잠깐만 서 있어도 발에 피가 쏠려 퉁퉁 부었고 허리를 잠깐 숙이는 것도 자리에 앉아 일어서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그래도 임신한 여성들이라면 다들 겪는 일이었으니 아이를 만날 날만을 기다리며 참고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오랜만에 시모에게서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새벽 중에 말이죠. 출산이 가까워지며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졌는데 오히려 야간엔 잠이 잘 오지 않아 새벽 중에 깨어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연락이 왔던 새벽에도 역게 잠든 중이었고 바로 반응을 할 수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란 것도 잠시 옆에 있는 남편이 깰까 싶어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안방을 나가 전화를 받게 됐죠.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새벽에 임신을 한 저에게 연락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걱정된 마음으로 급히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게 됐는데 시모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 많이 다르게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무슨 큰일 생긴 건 아니죠? 너 일어나 있었구나. 아침에 전화할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전화한 건데 내가 전화하길 잘했네. 그리고 큰일은 무슨, 집에 별일 없다. 전 새벽 중에 연락하셨길래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그럼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전화하신 거예요? 그이 깨워야 하는 일인가요? 아니다. 동준이한텐 볼 일 없다. 너랑 연락하려고 전화한 거야.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거든? 그래서 내가 원래는 직접 상을 차리려고 했는데 내가 엊그제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움직이질 못해. 그래서 너한테 부탁 좀 하려고 한다. 상은 저녁 전까지만 차리면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사놓은 음식 재료들도 많아서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네?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손님분 상 차리는 걸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연락을 하셨다는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귀한 손님이시길래. 무리한 부탁이라는 건 나도 아는데 나도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고 어쩔 수 없으면 너한테 부탁을 하겠니? 네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 집 도와주던 분이야. 혜원이, 동준이도 알게 모르게 도움 엄청 받았고 그분 아니었으면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까지 살 수도 없었어. 그분 도움 없었으면 아마 동준이도 학교 중퇴하고 어디 공장에서 일이나 하고 있었겠지. 정말 오랜만에 다른 분들과 같이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근사하게 맞이 좀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네. 어제 동준이랑 연락해보니까 너 불편하긴 해도 영 못 움직이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던데. 미안하지만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제가 임신을 한 몸이라는 걸 떠나서 겨우 그 정도 일로 이 꼭두 새벽에 문자도 아닌 전화 연락을 하는 시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못 도와주겠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이전에 시모와 시누이의 선을 넘는 행동들 때문에 화를 내고
잠깐 거리를 두긴 했지만 영원히 시댁과 척을 지고 지낼 것도 아니었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큰 문제 없이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귀한 손님들이라고 말을 하니 말이죠. 부른 배로 인해 움직이는데 불편하긴 했지만 아예 못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고, 뭐 음식 차려봐야 얼마나 고생하겠나 싶어서 시모의 부름에 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신의 부탁에 순순히 응하게 했다고 말하자 좋아하던 시모는 자고 있는 남편에겐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유, 고맙다. 네가 도와준다니까 마음이 놓이는구나. 네가 안 되겠다고 말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런데 동준이한텐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걸 비밀로 해줄 수 있겠니? 야, 아무래도 네가 임신을 한 상황이라 걔가 듣게 되면 괜히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눈치가 보이거든. 네가 아무 핑계나 둘러줬으면 좋겠는데. 집안에 귀한 손님이면 남편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어차피 제가 집에서 집안일 하나, 어머님 댁에 가서 요리하나 비슷비슷하다고 말하면 별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번에 너랑 나 사이에 큰소리 나는 일도 있었잖니. 그리고 현지랑 동준이는 그분 잘 몰라서 너 고생하는 걸 못마땅해 할 수도 있고, 나랑 네 시아버지만 그분과 가깝게 지냈거든. 괜히 다른 오해할 일 만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친정이나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고 지금 와라. 네? 지금이요? 아직 새벽인데요. 거기다 그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도 챙겨줘야 하는데. 걔가 나이가 몇인데 혼자서 밥 하나 못 차리겠니? 정 그러면 아침밥 사 먹으라고 하면 되고. 요즘 일찍 문 여는 음식점도 많던데. 너 몸 때문에 집에 와서도 바로 요리 못할 거 아니냐? 여기 와서 잠깐 쉬다가 일 시작하는 게 내 생각엔 나을 것 같은데. 그 뒤로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아침에 출발하겠다고 했는데 시모는 계속해서 제 비위를 맞추는 척하며 곧장 시댁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제 입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계속 말을 돌리며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 동이 트기도 전에 시댁으로 향하게 됐죠. 시모가 부탁한 대로 남편에겐 비밀로 하기 위해 친정에 오랜만에 온 친척을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도착한 시댁에서 저는 시모가 전화로 한 말과 다르게 잠깐의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곧바로 음식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현지 너 왔구나. 그런데 이거 어쩌지? 내가 뭘 착각해서 시간 내 음식 다 하려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어차피 쉬다가 바쁘게 일하는 거나 일찍 시작하고 빨리 끝내서 쉬는 거나 쉬는 시간은 마찬가지니까 바로 일 시작하자. 그래도 숨은 돌려야 하니까 잠깐 앉아있다 내가 부르면 오렴. 솔직히 시댁에 가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랍지는 않았어요. 시댁 가족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시모가 한 말처럼 빨리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시모와 시누이가 아무리 편하게 해준다고 해도 시댁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으니까요. 그래서 잠깐 앉아서 숨만 돌린 다음 일을 시작하게 됐죠. 하지만 그 시간 이후 제가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강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시모는 어깨가 아프다는 핑계와 음식 재료를 사러 간다며 자리를 여러 번 비웠고 음식 재료를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 요리와 설거지까지 모두 제 몫이 됐죠. 시모가 나간 사이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온 시모가 여태 음식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냐고 걱정하며 재촉했거든요. 여기 육전이랑 국에 넣을 한우 사왔다. 어떻게 요린 잘 돼가고 있니? 부족한 재료는 없고? 아유, 우리 현지가 힘들어서 쉬고 있었구나.
내가 바빠가지고 너 보고 쉬라는 말도 못하고 있었네. 근데 지금까지 한 요리가 이게 전부인 거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다 된 게 얼마 없네. 죄송해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요리하면서 다른 것까지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할 일들이 많아서요. 잠깐만 쉬고 바로 할게요. 아니다, 좀 더 쉬어. 내 잘못이지. 중요한 손님 온다는 걸 알면서도 조심하지 않아서 어깨를 다쳤으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밖에서 대접한다고 할 걸 그랬다. 괜히 집으로 불러서 너 힘들게 했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이제라도 연락하고 식당에서 대접한다고 해야 하나? 현지야, 지금 괜찮은 식당 연락하면 예약하기 힘들겠지? 그것보다 식당에 자리가 있어도 입맛에 맞는 곳을 찾기 어렵겠지? 너 혹시 괜찮은 식당 알고 있니? 옆에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하는 말마다 저에게 눈치가 보일 만한 말을 하는 탓에 결국 얼마 쉬지도 못하고 일어서서 다시 요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온종일 부엌에 갇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요리를 하고 있어야 됐죠. 중간에 내가 이 짓을 왜 한다고 말을 했을까 싶으면서도 시모 하는 행동을 보니 어떻게 해서든 저를 시댁에 데리고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저런 생각해봐야 결국 제 속만 타고 음식 만드는데 속도만 늦춰질 뿐이었으니 최대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생각을 지워가며 음식 만드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 넘어가기 전에 겨우 시모가 적어놨던 요리를 다 할 수 있었죠. 아이고, 그 많은 음식을 너 혼자 다 했구나.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어깨가 이래서 뭘 거들지도 못했네. 미안하다. 이거 얼마 되진 않는데 집에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택시 타고 가고.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오늘 대접하면서 우리 며느리 자랑 좀 해야겠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고 저녁 먹을 시간 다 돼가는데 얼른 들어가 봐라. 시모가 음식을 다 한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데 뭐라 대답할 힘도 없더라고요. 우선은 어디에라도 앉아 퉁퉁 부은 다리와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허리를 쉬게 하고 싶었죠. 그래도 저에게 고마워하는 시모를 보자 고생한 보람은 있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댁 가족들과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는 희망도 가졌고요. 그렇게 시댁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휴대폰을 놓고 왔다는 걸 알게 됐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괜히 시모에게 붙잡히기 싫어 휴대폰만 조용히 가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다행히 음식 냄새 때문인지 시댁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 찾으러 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몰래 들어가게 됐죠. 시모도 마침 이제 막 안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어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 걸음이 안방 문 앞에서 멈춰버리게 됐어요. 기가 막힌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거든요. 시모의 어깨가 다쳤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귀한 손님이 온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응, 나야. 그 아까 전에 옆에 개가 있어서 전화 받기가 뭐했어? 어? 그럼 내가 아주 개진을 다 빼놨지. 앞으로 종종 이런 방법 써야 되겠어. 웃으면서 사람 엿먹일 수 있네. 내가 좋은 말로 하면서 눈치 주니까 걔도 어쩔 수 없이 다 하는 거 있지? 배가 이만큼 부른 애가 땀을 뻘뻘 흘려가며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내가 순간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니까. 아무래도 지난번 일로 인해서 제게 복수를 하는 거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들 출산이 몇 달 안 남아 움직이기 불편한 임산부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다뇨. 정말 너무 유치하고 못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황당한 소리가 시모의 입에서 나왔죠. 그리고 오늘 내가 걔 부린 게 일석이조야. 오늘 우리 딸 생일이거든. 내가 그래서 일부러 오늘 걔 부른 거야. 우리 딸 생일상 차리게 하려고. 응? 우리가 그 많은 걸 다 먹을 수 있겠냐고? 당연히 나랑 둘이선 다 못 먹지. 그 상 보여줄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차린 거야. 사실 우리 딸이 잘 되고 있는 남자가 있거든. 집안도 좋고 직업도 안정적이야.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닌데 오늘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상차림을 보면 좀 마음이 기울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현주 보고 친구들이랑 그 남자 집으로 부르라고 했지. 그랬습니다. 제가 쉬지도 못하고 개고생해가며 완성한 음식들이 집안을 도와준 귀한 손님을 위한 상이 아니었고 시누이의 생일상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시누이와 잘 돼가는 남성의 환심을 얻기 위한 용도로 차려진 생일상이었죠. 저에 대한 복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화를 참고 집으로 돌아가 다신 시댁에 발을 붙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누이 생일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시모에게 따지게 됐죠.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 생일상을 배부른 며느리가 차리도록 한 행동이 그렇게 좋으세요? 어머, 너 여태 집에 안 가고 뭐 하고 있었니? 그리고 언제부터 내 말 엿듣고 있었던 거야? 어쩌다 보니 처음부터 다 들었던 것 같네요. 그걸 떠나서 어떻게 시어머니가 되신다는 분이 이런 행동을 하시고 그걸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듯 말하세요? 어머님께서는 제 뱃속에 있는 손주가 걱정도 안 되세요? 그리고 거짓말하신 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 이렇게 되바라지게 나오니? 애초에 네가 나한테 시건방지게 굴지 않았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귀한 손님 오잖니? 누구요? 아, 신우랑 잘 돼간다는 그 남자요? 물론 미래 내 사위도 귀하긴 하지만 그보다 내 딸이 있잖니. 내 딸이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하지? 그러니까 귀한 손님인 건 맞는 말이지. 너도 알다시피 내 딸 아니었으면 내가 남편 잃고 제대로 살았을 것 같아? 동준이 걔가 잘 자랐을 것 같냐고? 너도 좀 그렇다. 신우 생일상 좀 차린 게 이렇게 시어머니 안방문 박차고 들어올 일이니? 나도 임신한 시절 있었고 우리 땐 출산 직전까지 일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임신한 것 가지고 유세 떨 생각하지 말아라. 처음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만 해도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던 시모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적반하장의 모습을 하며 기가 막힌 소리만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그 뒤로 한 대화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벽과 대화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말이 통하지 않는 시모와는 대화를 그만하기로 하고 시댁을 나왔죠. 그런데 억울한 마음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까지 시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참고 또 참았던 행동을 하게 됐어요. 친정에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비롯해 이제까지 제가 시댁에서 당해왔던 일을 말하게 된 거죠. 겨우 친정 부모님께 시집살이 당한 일을 말한 게 무슨 큰일일까 생각하실 텐데
이제까지 저희 친정에다가 제가 당한 일들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저와 다르게 다들 텐션도 높고 성격도 한성격했어요. 가족들 중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온 가족이 우르르 몰려가 쑥대밭을 만드는 일이 허다했죠. 그래서 남들에게 주목받는 걸 싫어했던 저는 학창 시절부터 가족들에게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말을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말하게 됐죠. 제 이야기를 듣게 된 친정 부모님께서는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남편과 저를 친정집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리곤 남편이 있는 앞에서 제가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며 확인을 하셨죠. 여기까지가 너가 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한 일이라는 거지? 그러게 왜 그걸 여태 참고 있었어? 바로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어떻게 한다고. 다 됐고 하나만 확실히 하자. 너랑 이서방 사이엔 문제 없는 거지? 오로지 너희 시어머니와 시누이 문제만 있는 거지? 응. 나랑 이 사람 사이는 문제 없어. 이 사람도 나름 중간에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이런 일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알고 있었으면 우리한테 말을 해서라도 해결을 했어야지. 말이 나왔으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겠네. 자네 혼 좀 나야겠어. 우리가 딸 보낼 때 뭐 대단한 걸 부탁한 적 있나? 딸 옆에서 잘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걸 못 해줘? 그것도 자네 가족들 때문에 힘들게 해? 결국 남편은 짧고 굵게 저희 부모님께 혼이 났습니다. 저 역시도 이전 일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이 났고요. 저희를 혼내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후 지체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곧장 시댁으로 안내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더 혼나야 하는데 오늘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이 정도로 하고 얼른 너희 시어머니 댁으로 가자. 엄마, 어떻게 하려고? 뭘 어떻게 해? 다시는 우리 딸 못 건들게 해야지. 내가 보통 시집살이라고 하면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겠어. 근데 이건 아니지. 사람이 개인 감정을 싣고 차별하고 괴롭히면 어쩌자는 거야. 넌 우리만 믿어라. 앞으로 더는 시댁에서 말도 안 되는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해줄 테니. 일이 커진 것 같아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든든하긴 했어요. 그래서 친정 가족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하게 됐죠. 제가 저희 친정 가족들을 데리고 시댁에 방문하게 되자 당연히 시모는 무척이나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사돈들께서 여긴 어쩐 일로? 아유, 오랜만입니다, 사돈. 저희 딸한테 듣게 됐는데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들어서요. 우리 사돈 처녀 생일이라고요? 알면서 그냥 넘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축하해 주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유, 그럼요. 축하는 다 같이 해줘야 의미가 더 빛을 발하죠. 거기다 저희 딸이 저 푸른 배를 잡고 진수성찬을 차렸다고 하는데 그 음식들 맛도 좀 보고 싶어서요. 저는 제 딸한테 그런 짓 못 시키거든요. 친정 부모님께서 하신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표정의 시모는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족들이 신발을 벗고 시댁 곳곳을 제 집처럼 편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곤 아직 도착을 하지도 않은 시누이 대신 생일 분위기를 만들며 가족들끼리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가 말린다고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얼마 뒤 시누이가 지인들을 이끌고 시댁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생일 파티가 벌어진 듯한 집안 모습을 보게 됐고
잠시 넋을 놓게 됐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가족들은 신우이와 지인들을 잡아 이끌어 자리에 앉혀놨죠. 신우이 표정이 바로 일그러졌지만 뭘 어떻게 하겠어요. 생일 축하해주겠다고 모인 건데. 그렇게 신우이와 지인들이 자리에 앉게 되자 그때부터 우리 친정 가족들의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는 핑계로 신우이를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생일 촛불 여러 번 먼저 끄기, 케이크에 얼굴 처박기 하고 또 음식 건네주는 척하며 일부러 신우이에게 음식 흘리기 등등 가족들은 진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우이 생일은 엉망이 돼가고 있었고 시모와 신우이 역시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죠. 그러다 제 여동생이 결정타를 먹였어요. 저에게 신우이 흑역사와 단점을 전해 들은 걸 지인들 앞에서 그대로 말한 거죠. 제 알고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제 대학교 친구였더라고요. 또 저희 회사 동료 중 한 분이 같은 대학 같은 과였다고 하던데. 저희 언니가 형부랑 꼭 결혼할 인연이긴 했나 봐요. 이렇게 가족들끼리 연결고리가 있는 걸 보면. 네? 저를 아는 지인이 두 분이나 있다고요? 어머, 정말이야? 넌 왜 그런 걸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만 여기서 그런 이야기 처음 듣네. 그게 들었던 이야기가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다들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던 것 같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안 좋은 이야기만 하더라고. 왜? 우리 잘난 사돈 처녀가 뭐 못난 점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디? 왜 꼭 그런 애들 있잖아. 질투 많은 애들. 그냥 자기들이 못나서 괴롭힘 당하고 남자 별로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동네 아는 언니 오빠들이 많은지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담배도 피고 애들한테 돈도 자주 빌려가고 잘 나가는 무리에 있어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 같아.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사돈 어른께서 항상 든든한 백이 돼서 다 알면서도 허락해 주셨다는데 부모님 몰래 하는 애들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남자 정말 많이 만난 것 같더라고. 맞죠? 내가 들어보니까 다리도 양다리 세다리 이렇게 걸치고 완전 문어발이었다고 하던데. 그런데 요즘엔 그게 흠인가? 판무파탈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그만큼 잘났으니까 있겠지. 저기요. 도대체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그 대학 친구분과 회사 동료라는 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 열을 내는 신우이의 반응과 상관없이 제 여동생과 엄마는 서로 궁금한 점을 묻고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신우이뿐만 아니라 중간에 시모까지 나서서 다급히 해명도 해보고 상황을 수습해보려고 했지만 저희 친정아빠까지 합류했고 합이 잘 맞는 우리 가족들로 인해 시모와 신우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수습하진 못했죠. 결국 생일 파티 내내 우리 가족들과 신우이의 눈치를 보던 지인들은 더는 앉아있을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자리를 급히 일어서려고 했어요. 신우이와 잘 돼가던 남성분도 굳은 얼굴로 자리를 일어나고 있었고요. 결국 제가 고생고생해서 차린 음식들은 우리 가족들이 거의 다 먹다시피 했고 신우이는 지인들과 마음에 있던 남성에게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흑역사와 단점들을 공개하는 자리가 됐죠. 생일 파티가 망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빠져나가자 시모와 신우이는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도대체 뭣들하는 짓이에요? 남의 생일 망쳐도 정도가 있지.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생일도 모자라 제 딸 앞길까지 망치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생일은 그렇다고 쳐도 우리 딸 이미지는 어떡할 겁니까?
내가 우리 딸 인생 잘못되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그러게 누가 먼저 남의 귀한 딸 건드리라고 했습니까? 지금 목소리 높이면서 한껏 짜증내는 걸 보니 이판사판 해보자는 것 같은데 자신 있으세요? 지금 당신들 우릴 협박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자기 딸 귀하다고 남의 딸을 괴롭혀. 당신 딸이 똑같은 일 당했다고 생각해봐. 가만히 있겠어? 내가 지금 내 딸만 이 자리에 없어서도 당신 집안 절반은 부셨을 거야. 내 딸 놀랄까봐, 내 손주가 무슨 일 있을까봐 이러고 있는 거지. 어디 내 딸 집에다 보내놓고 이 집안 어떻게 될지 보여줘? 정말 당신 딸 앞길 망치는 게 뭔지 직접 경험하게 해줄까? 우리 남편 잘하네. 그런데 우리 사돈과 사돈처녀는 내 남편 옳은 소리 들어도 억울한가 봐요. 그럼 내가 내 딸에게 들었던 일들 전부 다 읊어줄 테니까 할 말 있으면 해봐요. 이 중에 우리 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도 오늘 있었던 일 사과할 테니. 이후 친정엄마가 제가 당했던 일들을 줄줄 말씀하시는데 시모와 시누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까지 저와 남편에겐 잘해준 건 손톱만큼도 없고 못해준 것들 투성이인데 엄마의 말이 끝날 때까지 시모와 시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엄마는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봐요. 할 말 하나도 없죠? 우리가 이 정도로 넘어가 주는 게 다행이다 싶죠? 우리가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건 애들 사이엔 문제가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한 번만 더 내 딸 힘들게 하면 그땐 우리도 얄짤 없을 줄 아세요? 이서방한테 이 집과 연을 끊으라고 하든 애들 이혼을 시키든 끝낼 거 끝내고 우리 가족이 이 집안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 테니 아시겠어요? 특히 사돈이 그렇게 아끼시는 사돈처녀 앞길 제대로 망쳐줄 테니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면 한번 이전처럼 똑같이 해보세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친정 가족들에게 꼬리를 내린 시모와 시누이는 결국 그 자리에서 저에게 이제까지 한 행동들에 대해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 가족들 앞에서 다신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정 가족들에게 당한 일이 꽤나 깊게 기억에 남았는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시댁에서 이전과 같은 차별과 괴롭힘은 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이 시누이도 결혼을 하고 챙겨야 할 가족이 생겨 저에게 관심을 쏟을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말이죠. 다른 것보다 고무적인 건 시모가 저와 시누이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누이 일로 저를 붙잡고 괴롭히는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결혼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해준 우리 가족들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시댁에서 당한 일을 말하는 게 답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할 만큼 한 상황에서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든든한 가족들이 있으면 문제 해결하는데 더 빠르고 더 좋겠고요. 과거에 저와 같이 시댁 가족들에게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며느리분들 혼자서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고민을 말해 해결하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 도움을 청하실 곳이 없으면 이 악물고 혼자서라도 난리 한번 피우시고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는 다 했고요. 인사드리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